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서 전남의 학령 인구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남의 학령 인구 또한 전국과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학생 숫자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2019년에 21만 3,9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0년에는 6,495명이 줄어든 20만 7,4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전국의 감소율이 2.1%인데 전남은 3.0%로 더 높았고요. 더욱더 암울한 것은 전남의 유치원생 감소율이 4.0%로 갈수록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지방대 미달 사태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학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57만 952명이었는데 올해가 45만 명. 거의 46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더욱 암울한 것은 2023년도 되면은 41만 명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조금 늡니다만 최종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 7, 8년 정도 되면 43만 명에서 44만 명 사이에 고3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전국의 4년제 대학이 19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135개, 그래서 총 333개의 4년제 전문대가 있는데요. 정원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만 총 정원이 34만 5천 명, 전문대가 16만 2천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총 정원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3 학생 숫자가 지금 4만 명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정원보다 고3 학생 수가 더 줄어든다. 이것도 고3 학생이 모두 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생존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학 정원 미달 사태를 우려한 대학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찌 보면 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비하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보면 지금도 그래도 10대 1, 20대 1 어떤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대 1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정말 올해 심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각 그 도에는 지역 거점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 거점 대학이 그 거점 대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거점대와 더불어 이제 사립대학 중에서도 명문 사학들이 지역에 있었어요. 수십 년 된 사학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학이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가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원이 한 140여 명 이렇게 미달이 됐고요. 물론 이 숫자에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광주에 있는 본교 특히 전남대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사범대학인데 사범대학에서 마저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는 총 4,350명 모집에 4,222명을 최종 등록해서 128명이 미달됐습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약간 선방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원광대학교, 경상북도의 대구대학교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대학들인데 거기는 700명 이상의 그 미달 사태가 나서 지금 학내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광주에 이제 있는 대학 중에서 호남대학교가 충원율이 90%에 그쳤고요. 또 광주대 90.4%, 동신대학교
92.3%고 우리 인근에 있는 이제 목포 쪽을 살펴보면 목포를 대표하는 대학이 목포대학교하고 목포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다 공립입니다. 공립인데 목포대학교가 무려 87.1%에 그치고 사전제 대학 중에서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립인데 안타깝게도 95.2% 등록률이 그쳤습니다. 또 동부권을 대표하는 이제 순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도 목포대와 비슷하게 약 89%의 그런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관계자들은 지금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학령 인구 감소 이외에 대학 정원 미달 사태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이런 대학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8, 90년대 대학 설립이 좀 자유화됐어요. 그때 많은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특히 지방에 많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이제 13개의 대학이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중심주의,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뭐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만 대접받고 또 성공한다는 이러한 의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옅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목포대나 순천대 여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정말 이 지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그 대학을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 이상의 대학을 나와야 정말로 대접받는 사회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리 지방대가 현재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계속되면 이 지방대 소멸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대학은 특히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근근히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립대가 몸집을 사실 더 줄였어야 돼요. 지금 전남대를 비롯해서 우리 전남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충분히 예견된 현재의 사태는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국립대가 먼저 몸집을 줄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이제 여수 캠퍼스는 전남대 같지만 여수대학교 이 5개가 연합으로 뭉쳐서 이제 합쳐야 된다. 그리고 각 캠퍼스에 맞는 특성화되는 그런 국립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립대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학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제 그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립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처럼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많은 기부금을 이렇게 주지도 않습니다. 기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대학에 기부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또 기부금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좀 좋은 대학에 많이 기부하고 또 지방대 사립대는 또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에는 학령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한 학년에 80만 명, 9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다 가고도 남아서 이렇게 채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대에 있는 사립대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지방대 살리기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학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슬림화 몸집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남대도 4,200명, 조선대도 4,350명을 모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과거에는 물론 5,000명대까지 갔지만은 지금 4,000명대, 3,000명대 이런 대학들은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 자체적으로 슬림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줄일 것인가? 지금 이제 그 전남대에 있는 과나 조선대에 있는 과나 목포대에 있는 과나 순천대에 있는 과 4개 대학에 공통으로 있는 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각 대학 중심으로 특성화시켜서 정말로 이제 자기 대학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과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경쟁을 하긴 하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대가 중심이 된다면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학과를 조정하는 그런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초당대학교가 있습니다. 초당대학교는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형편이 나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재빠르게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학과에서 처음에는 이제 요리학과 중심으로 특성화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계열, 최근에는 항공특성대학으로 탈바꿈해서 정말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래도 좀 특성화의 어떤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 대학의 작지만 강한 그러한 좀 이렇게 희귀한 학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학이 없는 학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재편을 해야지만이 지방 사립대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도 문제입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는 원서만 내면 솔직히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학과 중심도 하긴 하지만은 재학생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성인들 이미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동했던 한 40대, 50대 이런 성인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이라든지 요즘은 또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교육 대학으로 이렇게 전환해야지만이 앞으로 대학의 문을 닫지 않고 버텨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대학들이 스스로 좀 몸집을 줄여야 한다, 특성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대학 스스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 지방대 살리기에 좀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학이 운영하는 재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두 번째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금들입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중등교육기관이라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자체 스스로 이제 각 대학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제는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인력을 키워달라고 그 학과,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학과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 개설을 하고 그게 진학하는 학생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그 인력이 졸업 후에 다시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런 시스템 또 특히 이제 우리 서북권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지금 대부를 산단에 있어요. 그러면 그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목포대학교나 목포해양대학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다시 졸업 후에 조선소에 취업하고 이거 우리 동네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특히 이제 광역단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현재는 이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치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학을 하면 성공했고 이제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면 실패한 것처럼 대부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식을 바꾸고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학교가 이제 자유학년제로 또 진로 체험의 기회가 많이 넓어졌어요. 고등학교도 이제 체험 자기 진로 찾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대학과 많은 연계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초, 중, 고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과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을 갈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이 학과에 가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보면 이 지방의 의학전문대학원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방의 인재를 좀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방안이 좀 지방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대책을 바라보시는 의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최근에 작년이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기본 계획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지방대학에 있는 지역대학에 있는 의학계열, 그러니까 의외과라든지 치의학과, 한의학과 아니면 간호계열,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을 나와야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법학전문대학원, 우리 지역에는 전남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은 이제 공고사항으로 그 지역 출신들의 일정 비율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면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면 그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의무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어요. 현재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들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이제 고등학교 3년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총 6년간을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에게만 이 기회를 줍니다. 근데 참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 대학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이제 의외과 아닙니까? 의학 계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역 대학의 의외과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이제 그건 또 수도 대학이나 지방 대학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워낙 이제 특히 의사를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주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이제 의외과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데를 못 가면 지역으로 내려온 또 그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좀 인기 좋은 과로 많이 갈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역 대학이 이 제도 때문에 뭐 살아남는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외과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보면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밖에 의외과가 없어요. 예. 우리 지금 목포대학교나 순천대학교에서 의외과를 신설을 하고자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담보가 되거든요, 의외과가. 그런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도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대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은발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을 살리는 길은 첫 번째는 정말 우리 대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서울대 연고대 나온 학생들이 어떤 성공의 담보가 되는 그러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네. 정말로 이제 성적 위주가 아니라 약간 기본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인성이라든지 그 학생이 자라온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인재라든지 다양한 다방면의 어떤 인재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일반화돼야 됩니다. 의식 자체가.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서울 지방이 따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제도적인 부활은 일정 부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지방대학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참 암울하죠. 예.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신생아 숫자가 2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27만 명. 예. 그다음에 사망자가 30만 명. 이제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더 이제 많아졌고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18년 정도 지나면 가겠죠. 네. 그럼 그때 27만 명이 전부 대학을 가도 대학은 27만 명 받았는데 27명이 다 대학에 가겠습니까? 그럼 네. 아까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50만 명이면 27만 명이면 다 가도 절반밖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암울하죠. 그러니까 빨리 대학들이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설마 우리 대학은 나 작년까지 괜찮겠지. 우리 대학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 방안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방대 위기 정말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공동 대응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정원 미달 사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방대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